자, 고등학교 2학년 5회차부터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6번이에요. 자,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AB와 CAB 여기죠. 알파라고 놓고, 그 다음에 CDB 여기도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여기 베타라고 놓을게요. DBC. DBC가 어디예요? DBC 여기죠. 베타라고 놓고, 자, 그 사인 값 주어져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뭐 물어봤어? 각 코사인 ACB 여기를 물어봤죠. 여기를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각이 맞네요. 자, 일단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각도와 같으니 우리는 이 4개의 점이 한 원주상에 있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너 못 그렸나? 아니, 됐어. 됐지, 그지? 왜냐면 호 BC에 대해서 원주에 같을 테니까. 그럼 결국은 이 원안에 요 삼각형도 내접하지만 요 삼각형 내접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가려져 있네. 뭐가 주어져 있어요? 이 각도가 같다 보니까 우리가 사인 베타 얘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을 먼저 바라봅니다. 요 삼각형도 내접 삼각형이죠. 그래서 요 길이 6에 대한 얼마니 사인 베타는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저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인 베타 4분의 1 뒤집으면 24 나눠주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12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됐죠? 그런데 뭘 물어봤어? 이 세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물어봤어. 여기 코사인 세타.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보시면 요 길이가 8이잖아요. 8에 마주보는 각도가 여기 세타로 주어져 있고, 이해했지, 그지? 이렇게. 그럼 또 마찬가지로 사인을 쓰면 되겠죠. 이 노란색 원도 빨간 원에 내접해 있으니까. 자, 그래서 8에 대한 사인 누구? 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여전히 외접원의 지름은 얼마니? 24겠죠? 걔네 1은 나눴나? 그래서 너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이게 3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세타는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로 D가 될 거고, 그래서 뭘 물어봤어? 코사인 세타 값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13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요 길이가 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정사각형을 오려낸다. 오려내면 이제 요 가운데 걸 오려내고 여기랑 여기만 표현되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또 1인 시험은 남은 3개의 작은 정사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정사각형 가운데 걸 오려낸다. 이렇게 계속했을 때 8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물어봤죠. 그죠? 8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그 길이들을 이제 하나씩 구해보면 됩니다. 자, 규칙을 보면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시험 이 가운데 들어오는 얘네만 남아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요 삼각형에 집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변의 길이는 9인데 그게 몇 개 있어요? 3덩어리 있으니까 이렇게 첫째 항은 27로 잡히겠죠. 자, 두 번째도 한번 구해볼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 도형을 뜯어내세요. 뜯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요 도형을 하나를 뜯어내면, 그지? 그 도형에 대해서 또 이런 짓 할 거 아니니? 이번엔 요만큼의 도형을 뜯어내서 이거 버려버리고 그걸 확대시키면 요 도형이 되는 거고, 그 도형을 또 어떤 짓을 했어? 요 길이가 3인 상태에서 이거 버리고 요 3개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이 몇 개 들어있어? 3개 들어있으니까 2분의 3이 몇 개? 3개 들어있는 게 둘레고, 이거는 하나의 둘레고요. 요 둘레가 여기도 몇 개?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걸 이제 뜯어낸 거잖아. 뜯어내면 너무 지웠다. 반복하니까. 지금 우리는 뭘 구한 거냐면 얘들아,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잘랐을 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둘레를 물어본 거예요.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니? 몇 덩어리? 3덩어리가 더 들어있죠. 그래서 보다시피 첫 번째 항이 27이고 두 번째 항이 얘가 27이죠. 거기에 얼마? 이만큼이 계속 곱해진다는 걸 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그지? 8번째니까 첫째 항이 27이고 공비가 얼마라고? 공비가 2분의 3짜리인 m-1 제곱이 될 테니까 우리가 여기다 얼마를 8을 집어넣어서 연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20번 보겠습니다. 첫 장이 36이고요. 그런 등차수열이 있어요. 그런데 SN을 뭐라고 약속했어? SN을 그지?
1항서부터 n항까지 합을 약속했어. 원래 그렇게 약속하죠? 자, 그랬을 때 12개 더한 거랑 13개 더한 거랑 같대요. 이 말 뜻이 뭘까요? 12개 더한 거랑 13개 더한 거는 같아요. 13번째 더한 건 더하나 마나 13번째 항이 0이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배열될 거고, 그래서 여기 얼마 13번째 항 너가 0이었다는 사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몇 가 왔어요? 12개 왔죠? 12개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공차는 저 12로 나누면 공차는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입니다. 안 그런 거 보지? 일반항이 얼마예요? A 플러스 12D니까 첫째 항 3중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뭐라 그랬어? SN을 어떻게 했어?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절대값 취한 거예요. 각각 절대값 취한 게 아니라 얘는 SN입니다. 1항서부터 n항까지 합을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절대값. 그 절대값이 얘는 상수죠? 어디까지 합이야? 12번째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계산해서 걔보다 얘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n값을 물어봤죠?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더하면 이게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계산해 볼 거고, 첫째 항 널 알고 있으니까 쭉 더해 가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는 뭐가 나요? 음수가 나와요. 음수. 그죠? 음수가 계속 나옵니다. 음수가 나오면서 쭉 다 더하면 더할수록 이 S12보다는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이 뒤에 음수값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절대값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점점 누적이 되면서 마이너스 막 500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절대값이 딱 잘랐을 때 이 값보다 커지게 되는 n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예요. 문제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볼 건데 일단은 얘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해볼게요. SN 이런 일이 벌어졌죠. SN은 2분의 n개를 더한 거예요. n의 첫째 항 2배 72 더하기 n-1 공차는 마3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2분의 여기 n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3n이 될 거고 75인가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 마이너스 3 묶어 마3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n에 n-25인가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n개를 더한 게. 그럼 저 n개를 더한 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SN은 이렇게, 그지? 음이니까 0과 25에서 n 절편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달래? 이 그래프를 이제 절대값대로 달래요. 그럼 절대값이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 위로 꺾어 올라갈 건데 여기는 필요가 없고 0보다 작은 쪽은 항수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고요. 얘네 부분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런 그림이 절대값 SN이고 누구보다 S의 12보다 12가 어딨냐면 너네들의 중점이 얼마예요? 중점이 12.5예요. 그럼 12를 여기쯤에 잡아놓으면 이게 S12가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1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S12와 13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쯤에 쭉 가다 보면 어떤 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자연수면, 그지? 등 안 들어있죠? 등 안 들어있죠? 자연수면 너보다 하나 많은 수. 그때 이 값보다 커지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소수 만약에 뭐 21.5다. 그러면 22에서 여기 25구나. 죄송합니다. 28.5다. 그럼 29에서 더 커지는 값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그래프에 대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기존 그래프 너가 아니라 여기 얼마를 마이너스 곱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랑 계산해 볼 건데 이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 곱하면 2분의 3n에 그리고 n-25가 n을 넣었을 때 이 함수값이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커야 돼요? 12의 함수값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12는 요 그래프니까 여기에 12를 집어넣어야 돼요. 1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곱하기 12에 그렇죠? 왜래? 3에 12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되겠죠. 계산하면 6이 될 거니까 6, 3, 18, 18에 32 뭔 소리 하는 거야? 6, 3, 18, 14 3, 8에 24, 5, 1, 8에서 얼마예요? 234인가요? 그래서 얘가 누구보다 234보다 얘가 n값이 커지게 되는 그런 n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n에 얼마나 집어넣어볼까요? 한 30도 넣어볼까요? 그래서 2분의 3에 여긴 30일 거고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눠지니까 여기 15가 될 거고 15, 15. 그래서 225가 됩니다. 응? 여기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얼마? 30 넣으면 한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값이. 이거 작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얼마 집어넣어? 31을 집어넣어 볼게요. 31 집어넣으면 2분의 3에 곱하기 31 곱하기 7. 아, 분자가 다 홀수네.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계산하면 21, 여기 31 곱해서 2 나눠주면 얘보다 커지는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이었어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간단하긴 하지만 이제 많이 질문들 하셔가지고 한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자, 볼게요. 24번이에요. 다음은 얘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쭉 뭐 나 이게 빈칸 떨어놨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보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두 개씩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곱해져 있고 이렇게 곱해져 있겠죠. 앞에 게 1, 2, 3 얼마니? n까지 가겠죠. 시그마 k는 1서부터 아까 n개라는 걸 확인했고 앞에 k가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인데 여긴 뒤에 거죠. 뒤에 게 얼마니? 1일 때 n이고요 2일 때 n 빼기 1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죠? 그럼 k일 때는 얼마겠어요? n에서 그지? k가 하나가 빠진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야 k1 집어넣으면 n이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k 빼기 1 그런 식으로 맞춰 푼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해 가시죠? 그럼 맨 마지막에 얘가 1이잖아요? 그럼 k n 집어넣으면 n에서 n 빼면 1이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거 원래 계산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k 제곱에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예요? n 빼기 1k 이렇게 놓고 요건 마이너스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요거 n 빼기 1 밖을 빼주고 요건 2분의 n 플러스 1에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린 또 가나다니까 여기 맞춰 풀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맞춰 풀 수밖에 없어서 자,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따라갔더니 너 nk 그러니까 nk 요걸 그대로 쓴 거죠. n 빼주고 k 써주고 그래서 n 빼주고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네, 표현해서 얘가 얘고 얘가 얘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해놨죠. 그 다음에 나가 빠져있죠. 나가 빠져있고 얘가 빠져있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자, 그러면 이걸 좀 작업을 했다는 소리인데 얘네들이 곱해 정리했고요. 그럼 얘네 곱하면 여기 자리가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k 이렇게 잡히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이게 이제 k가 얘입니다. 얘. 뒤로 빼세요.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누가 남아요? 얘가 남죠? 만약 k제곱. 그래서 나조건 계산한 거예요.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에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얘는 정리해 놨네요. 자, 그래 놓고 어떤 짓을 했어? 나가 너고요. 다를 물어봤으니까 이만큼은 묶여있죠? 위식이. 그럼 여기 n 플러스 1 2분의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6을 어떻게 써? 2 곱하기 3으로 쓰면 여기 들어있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있겠죠? 얘를 묶어달래요. 묶어주면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여기서 누가 남아요? 여기서는 n이 떨어질 거고 여긴 누가 남아요? 3분의 얘가 남겠죠? 2n 플러스 1 여긴 누가 남아요?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3으로 이쁘게 통분하면 이 값이 이 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지? 그 밑에 거 맞춰가지고 문제 푸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고2 해설 강의 6회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7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EX랑 Y는 X랑 이런 얘가 요각을 세타라고 놨을 때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코사인 법칙을 풀면 되게 간단하겠죠. 그래서 뭐를 떠올리냐면 X는 1이라는 직선 하나만 쓰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를 표현하면 1,1, 1,2 라고 해서 요 길이가 루트 2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 요 길이가 원점에서 1,2까지 거리니까 루트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길이가 우리가 1,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 가지고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목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볼게요. 그림같이 y는 x랑 y는 15, 죄송합니다. y는 x랑 x는 15, 그 다음에 x축.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그 녀석에 대해 속한 점 중에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에 대해서 저런 걸 격차점이라고 하는데 y좌표가 n일 때 x 좌표들의 합을 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얼마일 때 y좌표가 1일 때 그때 x 좌표들의 합을
뭐라고 한다고? A1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y가 1이면 이렇게 그냥 여기쯤 있지만 좀 위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1을 그렸어요. 1을 그리면 y가 1일 때 경계점 포함해요? 포함한대요. y가 1일 때 x값 얘가 1이 되겠죠? 여기 2도 있겠죠? 이 안에 들어있거나 경계가 된 애들. 그런 애들이 1부터 어디까지 있겠어요? 15까지 있겠죠. 그래서 x값들이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15개 더해져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 더한 거를 A1으로 한다고요. 이해했죠? 그럼 y가 2면 좀 위로 올려 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y가 2래요. y가 2면 이 x는 2가 될 거고 또 3이 될 거고 15까지 이렇게 들어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y가 2인 케이스에 2였을게요. 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A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건 싹 다 이제 이건 지워버리고 우리 수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걸 몇 개를 더하래요? A1, A2 15개를 더하면 그지 y가 15일 때 x 값은 딱 15 하나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서 얼마? 이렇게 15일 때 15 하나가 a의 15가 되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 달래요. 이것들을 다 더한다는 소리는 얘네끼리 더한다는 소리고 이걸 가만히 잘 보면 1은 너 혼자죠. 1은 혼자고 2는 몇 개 있어요? 2는 2개가 있겠죠. 2는 2개가 있고 3 몇 개 있어요? 3은 여기 3부터 출발하니까 3이 3개가 있겠죠. 그래서 3이 3개 3을 3번 더해줘. 3 곱하기 3 15는 몇 개 있어요? 15는 15개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다 1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 친구는 뭐에 불과한 거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15의 제곱이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15까지 요 공식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됩니다. 6분의 아시죠? 그죠? 자, 20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루트 2x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x축 y는 루트 2x 이렇게 무리함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직선 x는 k 그 다음에 x는 축이 x축이 맞네? x축이 두 직선 얘랑 만나는 네 점을 이렇게 잡아놓고 어쨌든 이렇게 생겨먹은 사다리 꼴의 넓이를 SK 우리는 SK를 뭐로만 잘 표현하면 돼? K로만 잘 표현해서 여기에다가 뒤집은 다음에 49개를 더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높이들이 필요할 테니까 요 점에 Y좌표 그냥 표현할게요.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는 얼마니? 루트 2K가 됩니다. 그래서 SK에 요걸 윗변으로 본 거예요. 윗변의 길이는 K일 때 함수가 루트 2K가 될 거고요. 에 더하기 그 다음 얘를 아랫변으로 본 거죠. K 플러스일 때 Y좌표 루트에 X에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2로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인데 여기서 보면 1이 될 거니까 1은 쓸 필요 없고 나누기 2 그래서 요게 바로 SK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K분의 1이니까 요걸 뒤집어서 49를 더할 건데 뒤집으면 SK분의 1을 그냥 쓸게요. 얘부터 쓰겠습니다. 루트 2K 플러스 2에 더하기 루트 2K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 2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이제 걸려 있는 건데 항상 어떻게 풀라고 이 녀석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만 잘 정리하면 되니까 유리할 때 했겠죠. 그럼 분모가 얼마예요? 너의 제곱 빼기 너의 제곱 그놈끼리 빼면 2가 되겠네. 그래서 다시 써볼게. 그 분모가 2를 여기다 뺄 수 있고 다시 써볼까요? 자 2배 시그마 분모 2분의 유리할 때면 루트 2K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K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2는 밖으로 빠지니까 여기 없어질 거고 결국 이것만 몇 개를 49를 더하면 되니까 자 써볼게요. 1 집어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2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 루트 6이죠. 루트 6 마이너스 4 그만. 이래서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없어질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얼마 집어넣은? 49를 집어넣은 98, 100인가요? 그죠? 루트 100은 10이 될 거니까 정답은 10에서 루트를 뺀 게 되겠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소리니까 A는 10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둘이 더해달래요. 정답은 4번이네요. 자, 7회차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게 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에 대해서 BC 대 CD가 1대2, 여기랑 1대2로 주어져 있어요. 길이를 주어져 놓고 근데 2번을 보면 BC가 K니까 요 길이를 그냥 먼저 K로 넣고 출발해 보고 그 다음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2K가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BCD가 세타래요. BCD는 여기거든요. 그죠? BCD 요 각도를 세타로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요 삼각형 BCD가 원에 내접하고 있죠. 그죠?
원은 외접원이니까 외접원 떠오르는 거 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 알고 있으니까 2루트 7에 대한 사인 세타는 뭐랑 같아요? 외접원의 지름인 8과 같겠죠. 사인 세타는 나눠주고 곱해주면 여기 들어갈 테니까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번이었고요. 2번 볼게요. BC와 K를 이제 세팅해 놓고 K직과 물어봤으니까 이 도형이 정확하게 코사인 법칙에 걸려 있습니다. 마주보는 변의 제곱 28이고요. 그 다음에 K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K제곱 각각 제곱한 다음 마이너스 2배의 변 그리고 끼어있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를 구하면 되니까 얘 주어져 있죠? 그죠? 그림 그려버리면 되는데 여기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거 3이 되겠죠? 자, 이 세타가 지금 둔각이죠? 이해 가세요? 그럼 코사인 값은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옵니다. 2, 3면의 각이니까. 그래서 코사인이 4분의 3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표현돼?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표현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4가 얘랑 약분이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얘가 5K제곱, 3K제곱, 8K제곱일 거고 8K제곱이니까 8로 나눠주면 8분의 28이 되겠죠. 정리해주면 4로 나눠지나요? 2분의 7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럼 BC대 넓이는 뭐 그죠? 쉽게 구할 수 있죠. 넓이는 2분의 1 변 둘이 곱하면 2K제곱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사인 세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얼마니? 4분의 루트 7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루트 7 표현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K제곱 얼마나 2분의 7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8분의 7 루트 7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초 보겠습니다.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래요.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자, 그래 놓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S5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 가조건에 의해서 A9에다가 A8 요것만 남고 다 사라졌겠죠. 그리고 이거 A9-H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 사라질 거고 요거 싹 넘겨버리면 A7 더하기 A8 얘가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첫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SN의 최대값은 98이래요. 그럼 봐봐. 이게 이제 98이라는 소리는 쭉 다 더해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올 거고 음수 이전까지 더한 게 98이라는 소리죠. 자, 보세요. 계산을 좀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네 둘이 더해서 0이라는 소리인데 공차는 음수예요. 그러면 쭉 이렇게 양수였다 계속 오면서 둘이 더해서 그지 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H는 뭐고 양수이고 A8은 음수여서 부호가 반대고 절대가 같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더해져야 1항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랑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뭐 이거 다 더한 게 98이니까 n은 7이었다는 소리죠. 양수들만 더해야 최대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조건 가지고 98은 7항까지만 더하시면 돼요. 2분의 n 2a 더하기 몇 d? 6d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그 다음 어디 있어요? 없나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지금 7로 나눠지나요? 7 나눠주면 14 거기 2를 곱하면 얘가 얼마니? 28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3d가 28, 14가 되겠죠? 얘랑 아까 요식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a 더하기 몇 d? 13d인가요? 맞죠? 그래서 얘랑 연리만 잘 하셔가지고 A값, B값 계산해서 뭐만 구하시면 돼요. 저 A5 값을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19번. 꽤 복잡해 보여서 선정을 했는데 이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 면에 일자리인 그런 어둡게 색칠된 정사각형이 있는데 어둡지 않네. 얘는 핑크색인데 3등만 다음에 각 변에 3점을 지면서 변에 평행한 4개의 선분을 정사각 안에 그려. 그죠? 9개의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4 기퉁 있는 정사각형과 한 가운 정사각형 남도록 잘라낸 후 이런 거예요. 4 기퉁에 남아있는 정사각형과 얘만 남도록 하고 요거 4개는 버려버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둡게 색칠된 여기 그지? 여기 핑크색으로 색칠된 5개의 정사각형 넓이를 R1 R2는 뭐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지? 요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또 그런 일을 또 다시 한번 시험을 반복한 거죠. 맨 마지막 보면 되겠죠? Rn은 뭐예요? n번째 얻은 그림을 Rn이라고 한다.
그럼 R1은 요 5개 더한 거고요. R2는 요 색칠한 부분 다 더해져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천천히 더해자는 소리인데, R1부터는 이제 첫 번째 항이니까 정확히 구해봐야 되겠죠. R1은 이 넓이가 얼마냐면 1이 될 거고, 그 1에 5개 중에 몇 칸? 죄송합니다. 9개 중에 5칸이 주어져 있는 거죠. 됐죠? 그럼 R2는 뭐냐면, R2는, K로 쓰네. R2는, 요게 이제 넓이인데, 잘 보시면, 여기만 우리가 이제 포커스 좀 맞춰 보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여기에서 1로 갈 때 9분의 5를 곱해준 거 이해 가세요? 얘를 9등분해서 5개만 남았으니까. 그러면 너도 그렇고 다 그러겠네. 그럼 R2라는 친구는 R1의 전체 넓이에 9분의 5만큼만 적용되겠죠. 얘도 9분의 5, 얘도 9분의 5, 모두 다 9분의 5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 R1이라는 친구에 얼마니? 9분의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R3도 R2의 9분의 5, 계속 9분의 5씩 곱해지는 등비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뭘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 R1 더하기 R2 더하기 얼마니? 그지? R10, 10개를 더해달래요. 그럼 이제 비수를 합을 풀면 되고, 1 마이너스, 공비가 9분의 5니까, 첫째 항은 R1이니까 너예요. 9분의 5가 될 거고, 1 마이너스 9분의 5에 몇 제곱? 10제곱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얘가 9분의 4니까 9, 계산해주면 4분의 5. 그래서 앞에 4분의 5, 1 마이너스 9분의 10제곱 그런 거 찾으면 되겠죠. 이거 좀 팔이 좀 많이 깨졌네요. 정답은 4분의 5, 4분의 5, 4. 여기에 일치했네요. 25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한 변의 길이 3인 정사각형 ABC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저 ABC가 한 변의 길이 3짜리인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B를 중심으로 하고 서머이시 접하는 원이 선분과 만나는 점을 A1, C1이라고 하자. 보이세요? 여기 그지? 요렇게 돌린 겁니다. 여기에 접하도록. 자, 그러면 이제 뭘 판단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잘라버렸을 때 얘들아, 그지? 이렇게 잘라버리면 수직이겠죠.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와 H라 놓을까요? BH의 길이와 어느 길이? 요 길이 A1의 길이는 같다는 걸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요렇게 돌린 원에 있어 반지름이 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보면 되고, 자, AN 중요하죠? BCN의 길이를 AN이라고 했대요. 그죠? 여기서 BCN. 그러니까 A1은 BC1, 요 길이 A2는 BC2. 그래갖고 뭐 원 그려놓고 또 그려놓고 또 접해 그려놓고 또 그려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무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호 ANCN의 길이를 BN. 호 ANCN. 그지? 호 A1, B1, C1. 요 호의 길이를 B1. A2, C2의 호의 길이를 B2.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음 중 옳은 것만 물어봤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A1이에요. A1은 뭐라고? BC, C1. 요 길이가 A1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요 길이는 여기랑 같다 그랬죠?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짜리 높이가 되겠네요. 괜찮죠? 요 길이가 얼마나 약속해 놨어요? 이렇게 약속해 놨으니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이렇게 표현돼서 정리해주면 없을 테니까 3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고, 니은번 볼 텐데, 니은번은 AN이랑 AN 플러스이랑 등비수열이 묻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이제 규칙을 좀 볼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를 N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 녀석을 N 플러스 1로 일반적으로 놓겠습니다. 여기에는 N 플러스는 너무 작으니까. 이해했죠?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AN은 요 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요 길이. 요 길이가 AN이에요.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죠? 요 길이가 AN일 테니까. 그러면 AN이고, AN 플러스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그럼 어떤 규칙이 있냐면, 지금 접한단 말이야. 그지? 접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 자, 여기 낫겠네요. 지금 보면, 그 AN 플러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그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동일하겠죠? A의 N 플러스 1.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래놓고 지금 AN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요 길이가 AN이잖아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 길이가 AN이잖아요. 요 길이가 AN, 요 길이는 AN 플러스 1. 여기 30도 자동반 이가 수직이겠죠. 괜찮죠? 그럼 30도일 때는 90도일 때 얘의 반입니다. 반.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나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2분의 1의 AN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요 길이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아, 60도에 걸려 있는 거니까 30도에 걸려 있는 이 길이의 몇 배? 루트 3배가 너가 되겠네. 너의 몇 배? 루트 3배가 너의 3배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등비수를 이루어내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저걸 좀 숨겨놨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보면은 뭐라는 게 있어? B5를 물어봤죠. B5는 뭐야? A5, C5에 이렇게 연결한 요 호의 길이를 물어본 거니, 이제 호의 길이를 알려면 어쨌든 이 각은 무조건 60도일 테니까 뭐만 구하면 돼요? 요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죠. 이 반지름. 그럼 이 반지름 우리가 뭐로 약속했어? 5로 약속한 거니까 요 길이가 A5를 구하면 되고, A5의 호의 길이는 R세타죠. 그러다 보니까 자,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요 길이가 A5라고요. 그래서 반지름은 A5가 될 거고, 그때 이루는 중심각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결국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너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겠네요. 근데 우리는 등비수인 거 알고 첫째 항 알고 있으니까 AN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돼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는 2분의 3, 거기에 몇 차? M-1차가 될 거고, A5니까 여기 이제 5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너의 4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로써 이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자, 8회차 보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좌평면에서 단위원 주어져 있고, 두 점 PQ가 여기에 출발해서 시계방의 동물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죠. P랑 Q랑 움직이는데, PQ가 속도가 다르네요. 움직일 때 50초가 될 때까지 Y좌표 같아지는 횟수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 녀석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 각을 우리가 X라고 놓으면, 이 녀석의 Y좌표는 여기가 1이니까, 이 Y좌표는 sin X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경이 이루는 각도, 그 각도만큼 이제 Y좌표를 세팅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P라는 친구는 몇 초에 3분의 8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P가 여기 있죠? P 맞죠?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T초가 움직였다고 가정하면 T초 움직였다고 가정하면 이 길이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제 얼마가 돼? 여기가 3분의 파이 T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의 길이 L은 반지름 1 R 세타니까 요 각도도 3분의 파이 T예요. 너네들이 곱한 게 얘니까. 다시 L은 R 세타이다 보니까 요 각도가 3분의 파이 T예요. 그러면 이제 P점의 좌표, Y좌표는 어떻게 표현돼? 이게 사인의 3분의 파이 T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Q점의 좌표는 얼마큼 움직여? 1초당 요만큼 움직이니까 Y좌표는 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 3분의 2파이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너네들이 같아요니까, 그지? 사인 3분의 파이 T와 사인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T, 얘네들이 갖게 되는 그런 시각을 물어본 거죠. 횟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을 보시면 되겠죠. 몇 초 동안? 50초 동안.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는 2파이를 뭘로 나눠? 2파이를 요만큼으로 나눠주면 주기가 6이 될 거고, 이 친구도 2파이를 요만큼 나눠주면 주기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너부터 그려볼게요. 요렇게 판단해서 사인 그래프니까 여기가 T축이 되겠죠. 그지? Y 값이고,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6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다시 이번엔 요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리면 주기가 3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놨을 때 얘가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림이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두 그래프의 Y좌표가 같아지는 지점은 요 지점 하나,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있고, 출발점을 제외하고 출발 후라 그랬으니까 너를 제외하고는 0에서부터 6까지 딱 한 사이클 동안 몇 점? 하나, 둘, 셋, 4점에서 같아진다는 이해를 짓게 됐죠. 자, 그러면 이 50초 동안에는 우리가 6초 동안을 바라봐야 되니까 6초 동안 8번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그지 추가로 만나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일단 이 6초 동안에 몇 번이 만나요? 4번이 만나죠. 그래서 4, 8에 32,
32번만큼 만나고, 그 다음에 2초가 지났을 때 2초는 여기 보시면 되죠. 계속 주기성을 띠니까 0에서부터 2초는 여기쯤 있겠죠. 1.5초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 한 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3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A, B 길이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여기가 6이고요. 그 다음에 BC가 이 밑에 건, 이 친구가 4고요. 그 다음에 AC가 얼마로? 얘가 5로 주어져 있겠죠. 세 변이 모두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쭉 읽어보면 EP 대 DP가 2대 5예요. EP 어디 있어? 여기 있고 DP가 여기 있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수직을 때려 놓은 거거든요. EP가 EP 맞죠? 그죠? EK고 여기가 OK가 되겠죠. 2대 5예요. 그럼 요 점에서 전부 다 순회발 때렸으니까 그제 뭘 의심해요? 당연히 넓이를 의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저기 높이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그래 놓고 뭐가 주어졌어? EFP. 요 쪼꼬미 도형의 표현해 볼까요? 이 안에들은 이 쪼꼬미 도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이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자, 문제에서 PF의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를 A라고 세팅했을 때, 저 A, 모든 A 값 을 물어봐서, 그죠? 하나가 아닌가 봐요. 자, 그럼 일단, A든 K든 전부 다 이 삼각형의 높이에 연관했으니까 전체 넓이로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각도를 편해서 여기를 알파라고 놓을까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먼저 잡아주고, 코사인 알파를 잡아줘야 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고, 사인 알파를 구해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코사인 알파는 자, 2배에 6, 5, 자, 제곱해서 올리겠죠? 25에 빼기 너의 제곱 16 이렇게 표현되겠죠? 너네들이 얼마나 20이야? 그러면 45가 될 거고, 약분할까 약분해주면 이렇게 9가 될 거고, 3 나눠주면 2, 3 나눠주면 3.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4분의 3이 될 테니,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니까 코사인이 4분의 3이면 여기가 루트 7인가요? 그러면 사인 알파도 구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인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전체 넓이를 볼 건데, 전체 넓이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자, 삼각형 ABC 넓이에요. 넓이는 2분의 1에 변변 사인 세타죠. 변변 사인 알파 얼마니?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약분할 거 좀 하고 여기 2로 나눠주면 얘가 3이 될 테니까 넓이는 4분의 15 루트 7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A, P에서 A를 긋고 P에서 B를 긋고 P에서 C를 긋고, 그럼 요 삼각형 전부 다 얘네들이 높이에 걸려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 넓이가 저 3개로 잘라버린 넓이 될 테니까, 자, 볼 건데 일단 넓이를 계산해 볼게요. 요 넓이는 얼마 같아요? 저 넓이는 S는 그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3A가 될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요 밑에 삼각형 너 곱하기 너 반땡이니까 10K인가요? 10K가 될 거고, 에 더하기 요 삼각형도 2K 곱하기 5 나누기니까 5K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넓이가 너이다 보니까 요만큼만 지워볼게요. 요만큼만 지워보고 넓이를 여기다 표현하면 4분의 15 루트 7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어쨌든 AK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런데 문자가 두 개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관계식이. 어디 숨어 있어요? 우리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아직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럼 이 넓이는 얼마냐면 2분의 1 변 이 AK에 끼어있는 사인 세타인데 거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죠?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일 테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수직이니까 이거 파이 빼기 알파로 표현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사인 알파다 보니까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인 알파 그냥 쓰자. 사인 알파 우리 구해놨거든요. 어딨어? 지운 줄 알았네. 그래서 4분의 루트 7.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 안에 조그만 넓이가 될 거고, 그 넓이가 얼마야? 80에 7 루트 7로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잘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약분 될 거고, 루트 7도 약분이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여기 분모가 20이 남을 거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AK라는 친구는 여기 다 떨어졌나요? 그러네요. 그죠? 20분의 7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정리해 볼 건데, 우리가 A가 목적이죠? 이제 K를 소거시켜야 되겠죠? K는 얼마예요? 이렇게 A로 나눠주면 20A분의 7양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다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럼 얘가 몇 K니? 15K가 되겠죠? 요만큼만 또 지울게요. 15K니까 15 곱하기 K가 얼마라고? K가 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A분의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연산식을 우리가 잘 표현하시면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트가 안 사라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로 나눠줄 거고, 5로 나눠주면 좀 일이 많네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양변에 4를 곱할게요. 15 루트 7. 너는 분모 없어지는구나. 4 곱하면 12A가 될 거고, 4 곱하면 몇 분의 몇이야? A분의 2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양변에 A 곱해 정리하는데 3을 나눠볼게요. 3 나누면 여기가 5가 될 거고, 3 나누면 얘가 4가 될 거고, 3 나누면 얘가 7로 표현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A를 곱해 정리해봅니다. A를 곱하면 4A 제곱에 A 곱하면 마이너스 5 루트 7A가 될 거고, A를 곱하면 합을 물어봤어? 그만하자. 그지? 근각에서 마이너스 너블에 넣으니까 4분의 5 루트 7이 정답이겠죠. 결국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치? 넓이에 대한 표현 방법이구나, 높이가 주어져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그치?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한번 선정했는데, 이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만약에 이가 없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부분분수가 돼서 찍찍 없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2가 없다고 가정하면 얘네들이 그냥 2분의 1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하나씩 나눠달라는 얘기구나, 그런 소리예요. 그럼 시그마 표현해보면 얘는 1에서부터 9까지 하고, 나 왜 얘만 보면 이렇게 쓰고 싶지? 자, 그런 다음에 얘 나눠주면 너는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그 다음 뒤에 거는 2랑 얘는 2만 나눠주면 이게 n제곱 더하기 n이 되니까 n에다가 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표현되겠죠. 괜찮죠? n 2분의 9고, 이건 어떻게 풀어요? 둘이 뺄셈 찢어가지고 부분분수에서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그린워치 한 면일짜리인 정오각형 P1, 2, 3, 4, 5가 있고요. 첫 번째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는 1cm만큼 이동해서 P2에 도착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는 소리죠. A가 n번째 꼭지점에 PI에 도착하면 n 플러스 1번째에는 PI, 그 친구를 n 플러스 1 제곱만큼, n 플러스 1번째에는 n 플러스 1 제곱만큼 이동해서, 자, 점 A가 n번째 도착 꼭지점이 PI일 때 수열 AN을 I로 표현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죠. A1이 2라고 주어져 있죠. n에 1을 집어넣어. 첫 번째 도착한 꼭점이 아까 얼마였냐면 P2였죠. P2니까 I가 2다 보니까 A1은 우리가 2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걸 몇 개를 더해달래요? 23개를 더해달래요? 규칙성, 주기성을 봐주세요. 그런 소리죠. 자, 그래서 일단 좀 써놓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좀 써놔볼게요. 일단 A1이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로 주어져 있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다시 볼게요. 그림 보면은, 자, 여기서 첫 번째는 한 칸 간 거니까 P2는 2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에는 2의 제곱만큼 이동한다. 그지? 이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출발해서 2의 제곱 4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P1, 여기 1이 위치한다는 소리죠. 이해 가시죠? 그럼 세 번째는 이 숫자니까 누구니? 3의 제곱 9개 이동하는데, 9개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다 9번 더하지 말고 이 5번이 한 바퀴입니다. 그래서 9번은 9로 나누면 4가 되겠죠. 한 바퀴 돌고 4번만 더 가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P5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럼 얘는 얼마니? 16이야. 16이면 5로 나눠주면, 그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한 칸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P1이 또 1이 또 나왔네. 그 다음 5는요, 25니까 그냥 자기 자신 되도록 오겠죠. 5바퀴 돌아간 거니까. 6은요, 36이니까 5로 나누면 1. 여기다 1을 더하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7은요, 7, 7에 49. 여기 4를 더해야 돼요. 4를 더하면 얼마니? 2에 4를 더하면 1이겠죠?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지? 1이 될 거고. 규칙이 안 보이네요. 자, 8이면요, 8, 8에 64니까. 64면 얼마니? 4개 남겠죠? 5가 될 거고. 그 다음 A9는요, 보이나요? 계속 가야지 뭐, A9. 아직 안 보이니까. A9는
9, 9, 81 하나가 남으니까 하나 더하면 1에 위치하겠죠. 그 다음에 10은요 100이니까 자기 자신 위치합니다. 혹시 보이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 A11은요 11은 121이니까 한 칸 더 가서 2에 위치하겠죠. 쭉 보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21511 21511 그런 식으로 해서 5개씩 주기성을 띠는 이런 녀석인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좀 옆으로 쓸 걸 그랬네요. 그죠?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라서 한 4개, 한 3, 4개면 될 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5개씩 그 주기성을 띱니다. 문제 뭐라 그러냐면 23개를 더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1511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21511 이런 게 5개가 5, 4, 20 해서 4개가 있을 거고, 그럼 20개니까 3개 남겠죠. 그 3개가 2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까지 해볼게요. 여기 얼마니? 8.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얼마예요? 10인가요? 다시 정답은 48의 정답이겠죠. 2번이네요. 19번 보겠습니다. 공차가 정수란 말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를 더해 달래요? 이게 뭐야, 그지? 10부터 20까지 11개네, 그죠? 11개를 각각 절대값 때려서 다 더해 달래요. 일단 일반항 이제 잡아야 될 거고, A6가 42니까 일단 관계식이 A 플러스 5D, 이 친구가 4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나조건입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개를 더한 합이랑 그 다음에 16개 더한 거랑 얘가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고 SN의 입장에서, 그지? 이 녀석이 최대가 되게 하는 n값은 이 값은 16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16개를 더한 거랑 처음서부터 어떤 걸 더한 거라도 비교해서 16개 더한 게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같을 수도 n이 16이면 같아질 테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16번째 항까지가 양수고 17번째 음수로 전환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A의 16, 이 친구는 뭐 0이거나, 그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음수이거나, 요 2개 가지고 요 조건, 그리고 정수란 조건 가지고 일반항을 정확히 잡을 수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16은 A 더하기 몇 D예요? 15D가 0 이상이 될 거고, A17은 A 더하기 16D가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좀 잡아놓으면, 이건 이제 공차로 뭐라고 해야 돼요? 공차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A가 얼마야? A는 넘어가면 42 빼기 5D입니다. 그지? A가 얼마라고? 42 빼기 5D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것도 써놓고 연산에 좀 집중해 볼게요. 얘부터 보면 여기 10D죠? 10D니까 10D가 될 거고, 여기 되고 마이너스 40인가요? 그러면 10은 나눠주면 D는 마이너스 4.2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낫죠, 그죠? 마이너스 4겠죠? 그럼 얘도 계산하면 얼마니? 11D는 뭐보다는 마이너스 42보다는 작아요. 11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2 보다는 크거나 같고 D가, 그 다음 여기가 얼마예요? 나눠주면 마이너스 4는 아니죠? 마이너스 3점 얼마. 그럼 공차가 정수니까 여기에 딱 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4밖에 없겠죠. 괜찮죠? 공차가 마이너스 4랑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 집어넣으면 일반항도 우리가 첫째 항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항과 일반항 잡혔으니까 계산까지 해볼까요? 절대값이니까.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20이니까 A는 얼마니? A는 6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이 62란 친구였다는 소리죠. 공차는 마이너스 4고 요렇게 두 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잡기를,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일반항은 마이너스 4n에 1 집어넣어 62가 되면 66이란 친구였네요.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궁금해? 10번째 항부터 궁금한 거니까 1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0 집어넣으면 40 뺀 거니까 26이 되겠죠. 그 다음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계속 몇 개씩 빠져요? 요렇게 4개씩 빠지겠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20개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쭉 더해 나가다가 몇 번째가 음수예요? 17번째 항이 음수가 돼버립니다. 그럼 10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17번째, 16번째 항까지만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 17번째는 17번째부터 어디까지? 20번째까지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얘네들은 음수가 나와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17 집어넣어서 그럼 마이너스 4씩 빠지니까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4씩 절대값만 계산해가지고 요거 몇 개니?
4개인가요? 여긴 몇 개예요? 7개인가요? 그래서 이게 딱 둘이 분류해가지고, 그지?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11개를. 자, 19번이었어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3과 40 사이 10개의 수를 넣어 만든 등비수열. 그러니까 전체는 1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12개 그냥 더하고, 얘는 K에, 이건 각각 역수치에서 다 더한 게 같은 그런 K 값을 물어본 건데, 이 녀석이 등비수열? 그럼 뒤집은 것도 등비수열입니다. 얘가 공비가 R이면 얘는 공비가 R분의 1 될 테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가지고 잘 한번 연산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공비를 그냥 편의상 R은 1보다 크다고 약속해놓고 이 녀석, 즉 몇 개를 12개를 더해볼 겁니다. 그럼 12개를 더하면 R-1분의 R은 지금 1보다 크다고 약속을 한 거 아직은 몰라요. 그냥 쓰기에 1보다 큰 게 더 편하니까 썼어요. 첫째 항 3이고요. R에 몇 개? R에 12개. 얘가 좌변에 위치할 거고 K에 그 다음 요걸 계산해 볼 건데 이 친구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얘는 3분의 1이고 우리가 여기서 1로 가는 걸 R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얘는 3분의 1이고 그럼 두 번째는 얼마냐면 3R분의 1이 되겠죠. 안 해도 되겠지? 이 정도 두 개만 보여드려도 공비가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 R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1-R분의 1에 첫째 항 3분의 1에 1-R분의 1에 몇 개? 12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연산을 잘하면 되니까 요것만 우리가 잘 정리하면 돼요. 분자 분모에 R을 곱해요. R을 곱하면 너는 R 빼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이렇게 내려올게요. 3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R 아직은 R 곱한 건데 이거 통분하고 R 곱할 거야. R 통분하면 R에 몇 개? R이 12개가 됩니다. 응? R이 12개가 될 거고 요거 통분하면 R에 12개 마이너스 좀 복잡하죠? 분모에 지금 우리가 R을 곱했어요. 여기다 R을 곱하면 여기다 R이 곱해지는 거니까 요게 11개로 변하겠죠. 그래 놓고 요렇게 표현해서 요렇게 분모, 이렇게 분자를 갖다 쓸 겁니다. 그러면 이 연상 결과치를 이렇게 나눠줘야 K값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을 얘를 하나로 봤을 때 얘가 밑으로 툭 분모에 쓸 겁니다. 복잡하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자, 이거 계산해서 밑에 쓰면 돼요. 그러면, 너네 계산하면 3R 11개, R-1. 다시 3R이 11개, R-1 이렇게 표현될 거고, 분자는 너네도 곱한 거니까 R 12개 마이너스 1이네요. R 12개 마이너스 1. 이 연상 결과치가 뭐라고? K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해보면, 분자 분모에 이만큼을 곱해요. 이만큼도 곱해요. 그럼 뭐만 남어? 야랑 야만 남겠죠. 싹 다 사라지고. 맞아?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뒤집히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 이게 곱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곱한 결과치 K가 얼마라고? 3 곱하면 9R 11제곱. K는 얼마라고? 9 곱하기 R의 11제곱이고 우리는 이제 뭐만 계산하면 돼? 너가 얼마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항에서 3부터 너까지니까 40이 주어져 있잖아요. 얘를 안 썼으니까. 얘는 뭐예요? 쭉 빼볼게. 얘를 쭉 일로 빼버리면 40이란 친구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11제곱이 표현되겠죠. 괜찮죠? 그죠? 12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얘가 40이니까 얘는 통째로 구해볼게요. 얘는 여기 얼마 곱하면 3 곱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 3 곱하면 정답은 K값은 120이겠네요. 여기 있네요. 자, 이 신분 보겠습니다. 수학적 기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 자, 보겠습니다. 1부터 2의 n제곱이에요. 그죠? n이 지수에 들어있는 그죠? 좀 특이한 형태고 얘인 걸 증명하는 방법이다. 자, 볼게요. 그러면 n이 얼마? 2 이상이니까 n을 2 집어넣으면 이게 4로 변하겠죠?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까지 4개 더한 게 좌변입니다. 그래서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2랑 해서 얘가 더 크대요. 계산해 보세요. 0.5, 0.333, 0.25 뭐 계산하면 2보다 커지나 봐요. 이거 분수를 계산해 가지고 가에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생략. 자, 니은번 2번부터 보면 자, 그럼 2일 때 증명했으니까 n이 k일 때 얘가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 얼마? n이 k 플러스 1일 때 하나 많을 때 참이 되는 걸 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모든 자연수에 성립될 테니까. 자, 그래서 볼 텐데 이게 지수 형태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보세요. 얘가 k일 때 성립하다. 그래서 성립해요. 주어져 있고 내가 이 식을 반드시 사용하라 그랬죠. 사용할 건데
그 다음 얼마? 적절한 수를 곱해서 좌변이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맞춰주면 되는데, 이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있으려면, 이게 좀 어려운데 그지? k 플러스 1이 들어있으려면 이만큼을 더해야 됩니다. 응? 이만큼을. 그죠? 제가 간단한 좀 예를 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됐죠? 4개, 아까 4개 더한 거. 그럼 여기 자리에 하나가 더 많으면 얼마니? 2의 세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이면 이런 수에다가 하나만 더하는 게 아니라 2의 세제곱이면 8분의 1이죠. 여기다 얼마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4개를 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돼서 여기가 하나 차이 나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만큼을 더해야 된다고요. 이해하겠니?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이다 보니까 잠깐만요. 자, 보면 이 수에다가 하나 많은 수, 아까 4분의 1이면 5분의 1부터 더해줘야 되잖아요. 다 연결돼야 되니까. 1, 2, 3, 4, 그지? 연결되니까 하나 더하고 2개 더하고 여기 얼마를 더해? 여기에 2의 k제곱을 이만큼을 더해줘야 2의 k제곱이 2개니까 2의 k제곱에 2를 곱해서 2의 k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에다가 얼마를 더한다고? 이만큼을 더해야지만 좌변이 어떤 모양이야? 여기가 k 플러스 1까지 지수 형태가 k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정확히 맞아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우변이겠죠, 그죠? 여기에도 얼마를 이만큼을 더했겠죠. 그래서 어디 있어? 여기에 이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좌변에도 이만큼을 더해준 거고요.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놓고 그럼 이제 다 답은 구했어요. 가 계산하면 되고, 나는 2의 k제곱이고 다는 뭐겠어요? 다는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k 대신 k 플러스 맞춰져 있죠? 여기로는 않겠다. k 대신 k 플러스 맞춰져 있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간? 2분의 k 플러스, 이 친구는 2분의 k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걸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추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치 얘가 이만큼 곱한 녀석이 그치 얘 곱한 게 얘죠. 얘랑 비교해서 얘가 얘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이만큼을 더하다 보니까 부등식은 정확히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얘가 얘입니다. 근데 얘는 느닷없이 얘보다 크다고 정해놓고 너네들이 같아요. 얘는 같은 건 이해하겠죠? 왜? 요거 2k 나눠주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랑 2분의 k랑 더하면 2분의 k 플러스 맞춰져요. 아,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물론 답은 다 나왔지만 그지? 여기 얘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이죠. 아직 우리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지? 이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얘랑 비교하면 나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비교한 겁니다. 그럼 다시 써볼게.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하면 잘 따라오세요. 이 친구가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이 친구는 2의 k 플러스 이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얘가 커요. 얘는 지수에 얹어져 있고 얘는 그냥 이 값에다 하나를 더한 거니까 분모가 크다는 건 이제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이제 보일 것 같은데 2의 k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랑 여기도 똑같은 수 2의 k 플러스 1분의 1이랑 당연히 얘가 더 커요. 분모가 너가 더 클 테니까. 이런 거 몇 개를 더했다고 여기가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더했어? 1부터 여기가 2의 k제곱이었습니다. 1부터 몇 개? 2의 2k제곱개. 그지? 여기도 2의 k제곱개. 그래서 이만큼을 싹 다 더하면 얘로 표현되겠죠. 이걸 싹 다 더하면 얘로 표현되고요. 맞죠? 둘은 같고요. 그럼 너네들이 크기 비교해서 얘가 얘잖아. 그지? 얘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물론 뭐 답을 내면 가다 낼 수 있지만 이런 기본 그 중간 과정이 좀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